걸 걸고 널 들이켰나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her love 오직 그것만 바래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함 그 안에 취해 Oh she wants me Oh she's got me Oh she hurts me 좋아 더욱 갈망하고 있어 Someone call a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 중독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오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헤이! 와,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쾌감을 선물하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엑소의 수호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리무진 서비스 팬분들께 공식으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엑소의 수호입니다. 네. 이문세 씨가 중독으로 처음 무대를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놀랐어요. 왜? 저는 당연히 으르렁을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으르렁이나 혹은 러브샷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요? 사실 으르렁이 제일 좀 엑소 곡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러브샷은 좀 그 춤이랑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커버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독은 사실 커버를 많이 안 했거든요. 네. 다른 곡에 비해서. 근데 이문 씨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너무 새로워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2년 만에 또 이렇게 대중분들 그리고 엑소엘 그리고 우리 이문 씨 앞에 서니까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됩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공백기를 끝내고 처음으로 네. 나오신 프로가 저희 프로라고. 예, 맞습니다. 예. 와우, 감사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 이문 씨 너무 좋아해서. 진짜? 네. 저 때문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제가 섭외한 게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제작진이 이무진을 좀 예뻐해 줘야겠네요.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네, 있으시죠. 그래서 더 투정 부립니다. 저희가 SNS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게스트 추천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수호 씨를 좀 게스트로 불러달라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근데 딱 때에 맞춰서 솔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4월 4일에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그레이스투가 발매되고요. 발매됐고요. 벌써요? 네. 언제 전역을 하셨죠? 저는 2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복무 기간 중에도 좀 계속 구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쉬지 않고 좀 많이 달렸죠 지금까지. 전대에서 그럼 계속 개인 작업을 해오셨던 거네요. 그죠. 예. 오늘이 그럼 3월 29일 맞죠? 3월 네. 29일이니까 앨범을 공개하기 전이네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제작진분도 계시고 이무진 씨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니까 좀 되게 긴장이 되네요. 진짜. 그러면 아무래도 준비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발매되기 전이어도 여기서 좀 짧게 한번 불러주실 수? 예. 당연히 불러.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무진 씨 앞에서 그레이스투를 꼭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서 좀 어떤 노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레이스투는 멈춰버린 것만 같던 회색빛 시간을 지나 회색빛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상대를 통해 다채로워지는 감정을 색과 빛에 빗대어 표현한 그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의 곡입니다. 색깔 좋아하세요? 네, 되게 컬러풀한 걸 되게 좋아하고. 그거 약간 치트키. 색깔 많이 넣으면은 맞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수호 씨가 부르는 그레이스투 처음 공개하는 거죠? 네, 처음 맞습니다. 공개. 진짜요? 그러면 사실 조금 약간 그러면 컴백 약간 좀 그런 말을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리무진 좋습니다. 서비스에서 엑소 수호 컴백.
좋습니다. 오케이, 그걸로 갑시다. 네, 리무진 서비스에서 엑소 수호 컴백. 나 혼자만 바랜 듯한 어색한 컬러 휘발될 감정들만 툭 걸쳐 입고 온기를 잃어버린 무채색같이 창백한 시간 속을 또 걷고 있어 당연했던 색들과 빛으로 가득한 그때의 너와 날 떠올려보는 사이 미뤄둔 온 기억에 서럽게 번지는 그레이 널 보낸 흑백의 하루 속에 갇힌 내 맘 온 세상이 빛난 너와 함께 I pray your love 얼어붙었던 모든 시간이 기적처럼 늘 마주친 순간 새 그림을 들어가 천천히 날 향해 내밀어줘 네 손을 따라서 물드는 손 끝없이 번지는 단체로 Let me shine bright 네가 보여준 세상 모든 컬러 색을 잃었던 맘에 더 칠해줘 다시 한번 시작되는 우리 앞에 영원히 no more pray 아름다운 너의 색을 내게 I pray your love 이야, 감사합니다. 와. 일단 제목부터 네. 그레이스우트라고 하시길래 이게 되게 편협한 생각인 걸 알면서도 네. 당연히 댄스곡이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좀 편견 가득한 생각을 했는데 제 통수를 아주 시게 때려주셨습니다. 좀 그레이스트 하면 뭔가 회색 수트 입고 나와서 춤출 것 같은? 네, 맞아요. 뭔가 네. 약간 마이클 잭슨 느낌. 네, 네, 정확히. 그런 느낌이라서. 컨셉은 이번 앨범에서 그레이스트는 입지 않아요. 그쵸. 그것도 너무 편견이죠. 네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을 만나지 못했던 2년이란 시간이 뭔가 제가 그 동안 저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답게 흘러가는데 회색빛 시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만 이 회색빛 옷을 입고 있다 해서 그레이스트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을 만나서 이제 어허. 그레이스트를 벗는다. 라는 그래서 다채로운 뜻이 세계 있습니다. 옷이. 네네네. 다시 살아남을 느낀다. 약간 이런. 이번 앨범에 수호 씨가 전곡 작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작사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혹은 재밌었던 점, 새로 발견한 거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앨범을 좀 통틀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마다 또 이렇게 재밌는 가사가 들어가도 좋겠지만 뭔가 일관된 소재를 좀 가지고 싶었고 그 소재가 이번에 시간이라는 소재를 썼었죠. 1, 2번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시간을 표현했고 3, 4번 트랙은 이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시간에 빗대어 제가 해봤고 오, 재밌는 접근이네요. 5번, 6번 트랙은 이제 내가 없었던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두 트랙은 팬송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사실 앨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팬분들을 위함도 있는데 6번 트랙은 좀 진짜 팬분들
아, 진짜 팬송인 것 같아요. 진짜 팬분들만 생각하면서 콘서트 마지막 피날레 때 엔딩 끝나고 이제 손 흔들고 들어갈 네.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좀 적었어요. 뭔지 알죠. 아, 그게 그 제목이 75분의 1초라는 그 되게 찰나라는 뜻인데 75분의 1초요? 네네네 75는 어디서 나온 수치죠? 75분의 1초는 이제 찰나라는 뜻으로 이제 가장 최소 시간 단위입니다. 기억에 남는 가사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이제 아, 네. 길고 고단하게 느껴진 시간도 전부 찰나 같을 75분의 1초니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Dancing in the Moonlight 긴 밤을 넘어 Fly 이렇게 썼는데 사실 지나가는 순간들이잖아요. 이 찰나의 시간들이 네. 다 하지만 이 콘서트에서 행복했던 시간도 사실 지나가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이 찰나도 평생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팬분들이 이렇게 팬라이트를 이렇게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은색 야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달빛같이 이렇게 빛나서 이런 가사를 제가 여기다 좀 녹여봤습니다. 제가 팬이라면 너무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팬이라고 하셨죠? 팬이라서 감동 지금 받아가지고. 팬이라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네. 좀 수호 씨의 어떤 음악 취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음악 취향이 좀 어떠세요? 이번 앨범과는 좀 관계가 있나요? 너무 있고 앨범 아까 그 그레이수트가 취향 덩어리신 거구나. 네, 완전 취향 덩어리고 원래 락 그리고 브리팝을 좋아해서 네. 라디오헤드도 많이 듣고 네. 그리고 콜드플레이도 듣고 그래서 거의 브리팝 락 쪽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넬 선배님, 뭐 검정치마 선배님 뭐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개인 커버곡, 솔로곡은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인 그 넬 밴드 선배님, 네, 네. 굿나잇 굿나잇.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론 영원한 것도 있는 법이라 했죠. 배신의 칼날이 남긴 그 외로움의 향연 그리고 이를 따뜻하게 감싸줄 당신이 그렇다고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지금 어딨나 대체 어디서 뭘 하나 모두 부딪혀버릴지라도 내 손 꼭 잡아주겠다더니 지금 어딨나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내가 지쳐서 휘청거릴지라도 날 믿어주겠다더니 어디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쳐 불러봐도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대답도 내겐 보이지가 않는 걸 들리지가 않는 걸 또 떠나갔나요 그런 건가요 어디
든든 느낀 게 그 압이 되게 강하시네요. 노래 부르실 때 약간 강한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케겔 운동도 좀 필요로 하고 맞습니다.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압을 되게 잘 쓰시고 그로 인해서 피치도 너무 좋으시고 약간 되게 준비된 연주자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어떤 연습을 주로 하셨어요? 보컬 레슨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보컬 레슨도 계속 하고 계속 제 소리 체크를 하는데 제가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그때 좀 소리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이게 계속 체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타도 매일 조율하잖아요. 네. 이게 왜 자기 성대를 조율을 안 할까? 안 했을까? 스스로가 좀 약간 좀 자기 반성도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컬 체크도 하고 목소리를 좀 다듬어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을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이제 기존에 EDM 혹은 락이 주가 되는 댄스곡 예. 혹은 이런 락 혹은 발라드 요소가 많이 가미된 곡 혹은 뮤지컬 음악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솔직히 정말 잘하려면은 댄스곡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뮤지컬이랑 락, 발라드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템포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템포가 느리니까 그 안에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소리나 이제 감성이나 그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야. 댄스곡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전 스스로가 좀 아쉬운 것도 더 있고 표현할 게 많은데 예,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그럴 여유가 없어서 네. 또 숙제 중에 하나겠죠. 데뷔하시기 전에 연기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한예종 출신이시라고. 한예종에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죠. 예. 아 그래요? 데뷔와 동시에 병행을 할 수가 없어서 학업을 그랬었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바빠서 병행 중이거든요. 내일 학교 갑니다. 그러면 그 전공하셨던 연기가 네. 저 음악할 때 음악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연기, 춤, 노래가 다 유기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 다 유기적이라서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아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근데 꼭 예체능 계열끼리뿐만 아니라 그죠? 그냥 살면서 모든 게 음악하는 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게 다른 데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다 좀 연결되어 있는 네, 다 느낌을 유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질문이 많은데 전 노래가 듣고 예, 싶거든요. 또 나도 불러야 되고 다시 저 해야죠. 노래를 네.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리무진 서비스의 꽃이죠. 네. 듀엣 서비스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그 윤종신 선배님의 그 본능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데뷔 전에 네. 데뷔 전도 아니고 SM 연습생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무려 이제 한 17년 전? 17년. 네, 말씀. 17년 전 중학교 1, 2학년 때 네. 저 초등학교 입학 전. 그때 제가 SM 캐스팅이 됐는데 이게 네. 오디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 친구의 지인이셨어요. 윤종신 선배님이.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래서 SM 오디션을 일단 봐봐라. 보고서 안 되면은 그때 또 생각해보자.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됐어요. SM 오디션이.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윤종신 선배님한테 제가 윤종신 선배님의 팬이 된 거죠. 그래서 윤종신 선배님 곡을 다 좋아하고 했는데 특히나 월간 윤종신에 포함되어 있는 본능적으로 네. 라는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터프하게 부르는 곡인데 맞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터프하게 부르는 곡인데 그걸 좀 혼자 하는 것보다 무진 씨, 제가 생각하는 무진 씨 전 뭔가 진짜 터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되게 귀여우시면서도 터프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진 씨랑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four.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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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은.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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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해봐야 하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못 잊겠어. 그 황홀했던 순간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이든 미친 사랑의 시작이든 절대 후회는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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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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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유.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음악에 좀 눈을 뜨고 뭔가 해볼까 싶던 시기에 엑소가 딱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휘집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당시 제가 처음 꿈꿀 때 허황된 꿈 많이 꾸잖아요. 나도 언젠가 엑소처럼의 대상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듀엣을 하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무진 씨 팬이었는데 아유, 네. 아유. 이무진 씨랑 이렇게 또 함께 말씀하세요. 귀여우시네요, 확실히. 감사합니다.